지금부터는 여러분들한테 실습용으로 나눠드리는 사선 인식 프로그램 소스 코드에 대한 간단한 해설을 해드리겠습니다. 이 소스 코드 설명을 들으시고 여러분들 나름대로의 또 차선 인식 프로그램 업그레이드를 시도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여기 배포되는 파일은 한 개의 파일인데요. 헤더 파일은 따로 없습니다. 이름이 카메라 언더바 쇼 언더바 노드, 그리고 뒤에는 이제 숫자는 업그레이드 된 날짜인데요. 6월 24일 날 날짜 기준으로 된 파일입니다. 이 CPP 파일에서 메인 함수를 살펴보시면은 여기에 if, def, else, and if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요건 뭐냐면 어떤 특정한 매크로가 정의가 되어 있으면은 이 부분을 컴파일하고, 그렇지 않으면은 이 부분을 컴파일하려는 말이에요. 여기 이제 ROS라고 하는 매크로가 정의가 되어 있는지 맨 위로 가보시면은, 예, 여기에 define ROS가 이렇게 코멘트 처리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ROS는 지금 define이 안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ROS라는 매크로를 여러분들이 이렇게 선언을 하게 되면은 아까와는 다른 부분이 이제 컴파일이 되게 되는 거예요. 이런 그 컴파일러 디렉티브 if, def, else and if 요걸 잘 이용하면은 하나의 소스 코드를 가지고 두 가지 상황 또는 세 가지 상황에서 다 쓸 수가 있습니다. 자, ROS 외에도 카메라 언더바 쇼, 카메라 언더바 쇼, 언더바 모라는 이런 매크로들도 추가로 선언이 되어 있는 걸 일단 기억은 하시고요. 어쨌거나 이제 그 ROS라고 하는 것이 지금은 디파인이 안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참고로 이건 뭐냐면은 여러분들이 라즈베리 파이에서 실제로 이 프로그램을 돌릴 때는 오픈CV 응용 프로그램만 따로 돌아가는 게 아니라 ROS 상에서 하나의 노드로서 이 프로그램을 실행시키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는 이 ROS라고 된 매크로를 정의를 해가지고 아랫부분에 그 ROS 상황에서 실행되어야 되는 코드들이 컴파일 되도록 그렇게 이제 하시라는 그런 뜻으로 이제 만들어 놨습니다. 자, 다시 메인 함수로 돌아가 보면요. 자, 먼저 여기 지금 if, def, ROS인데 ROS가 define 돼 있으면은 웹캠에서 이미지를 받아들이겠단 말이에요, 이거는. 근데 지금은 그렇지 않으니까 파일에서 동영상 파일에서 이미지를 이제 받아들여 가지고 처리를 할 겁니다. 그래서 compute.mp4라고 하는 파일을 동영상 파일을 열어 가지고 이제 영상 처리를 할 겁니다. 여기서는 else 부분에 해당하죠. 그리고 여기에 보면 if는 이제 그 파일이 웹캠이 됐건 아니면은 동영상 파일이 됐건 정상적으로 파일이 열렸으면은 이제 넘어가고, 안 그러면 이제 에러 메시지가 나는 부분이죠. 여기 이제 보시면은 여기 if, def, ROS 요 부분은 이제 ROS 상황이면은 ROS 상에서 돌아가야 될 것 같으면은 ROS 노드로 이제 등록을 하고 ROS 다른 노드들과 이제 메시지를 주고받아야 되니까 거기에 따른 이제 준비하는 부분들이에요. 그래서 ROS init 뭐 이런 함수들이 이제 호출이 되는데 지금은 이제 쓰진 않겠죠. 윈도우에서 지금 실행시킬 거니까요. 자, 그리고 여기 이제 루프를 보시면 무한 루프가 포문이 있는데 여기서 여기까지 그렇게 길지 않은 포문입니다. 자, 보시면 이 무한 루프를 돌고요. 지금은 파일을 열어서 돌기 때문에 동영상 파일의 끝이 나올 때까지 이제 계속 돌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일단 캡처가 true면은 이 부분이 이제 처음에 true로 설정되어 있고요. 한 개의 프레임을 읽어드려요. 읽어드린 프레임이 empty면, 즉 더 이상 읽어드릴 프레임이 없으면 이제 이 무한루프를 빠져나가고, 그렇지 않으면 이제 계속 전진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웨이트키 30ms, 30ms 동안 잠깐 쉬었다가 이제 다음 프레임을 읽게 되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그 사용자가 30ms 내에 어떤 키 값을 입력하면 키보드를 통해서 이스케이프를 누르면은 그냥 정지하는 거고요. 브레이크를 하게 되죠. 루프를 빠져나가고, 스페이스바를 누르면은 캡처 이 불린 변수를 토글 합니다. 그러니까 true였으면은 false였으면 true로 해서
스페이스바를 누를 때마다 그 플레이가 진행됐다가 스탑됐다가 진행됐다 스탑됐다 이렇게 반복을 하게 되는 거죠. 만약에 이제 캡처가 false로 됐으면은 이렇게 컨티뉴를 만나 가지고 다음번 프레임 이 이상 진행하지 않고 다음번 프레임으로 가고, 이 캡처가 여기서 false인 상태에서 여기 들어오면은 이 캡처 안 하고 또 다음번 키를 또 계속 기다리게 되겠죠. 스페이스바를 다시 눌러줄 때까지. 안 누르면은 또 계속 이렇게 뱅뱅뱅뱅 돌면서 대기하게 되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지금 이제 캡처가 true라고 생각하면은 이 부분은 이제 실행이 안 되고, 리사이즈를 해가지고 일단 화면 크기를 줄여요. width 곱하기 height로 줄이는데, width, height 요 매크로는 위에 이제 선언이 되어 있을 겁니다. 여기 width가 상수로 선언되어 있네요. const int 320 곱하기 240, 가로가 320, 세로가 240으로 이제 정의가 되어 있고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리사이즈, 화면을 일단 리사이즈 하고 읽어드린 프레임을 크기를 조정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미지 프로세스라고 하는 함수의 인자로 리사이즈 된 프레임을 넘겨줍니다. 그리고 나서 그냥 무한루프를 도는 거예요. ROS 상황이었으면 이제 다른 노드들하고 이제 통신을 하는데, 리턴 값이 differ라는 리턴 값이 오고요. 이 리턴 값을 가지고 이제 핸들 조작을 하는 거예요. ROS 상황이면은 이제 모터를 이제 구동을 하면서 뭐 속도를 제어할 수도 있고 핸들을 좌우로 조정할 수도 있고 하는데, 거기에 요 diff라고 하는 값이 이제 사용이 됩니다. 지금 ROS에서 작동하지 않기 때문에 그냥 읽어드린 값이 무엇인지 화면에 보여만 주고 다음번 프레임으로 이제 계속 진행이 되겠죠. 여기서 이제 제일 중요한 것은 이제 이미지 프로세서라고 하는 함수라는 걸 알 수가 있겠죠. 여기서 들어온 한 프레임에 대해서 영상 인식을 해서 제어값을 결정하는 걸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미지 프로세스 함수로 이제 가보겠습니다. 자, 여기 같은 파일 안에 위쪽에 이렇게 존재하는데요. 이제 이 함수는 하나의 프레임을 인자로 받고 하나의 정수값을 리턴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얘가 하는 일을 일단 간략하게 살펴보면, 먼저 CVT 컬러 해서 그레이스케일 이미지로 만들어서 그레이 프레임이라는 데 저장을 합니다. 자, 여기에 간단한 메모를 하면서 제가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 입력으로 들어온 영상이 여기 지금 프레임이고요. 그 다음 요거를 그레이 프레임이라고 한 데다가 저장을 합니다. 요거는 그레이 스케일, 요거는 이제 컬러겠죠. 예. 그 다음에 이제 요거를 가우시안, 예, 다시요. 예, 여기서 이제 ROI를 정의하는데요. 프레임의 전체 프레임 중에서 렉트 ROI라고 한 부분만 따로 잘라서 ROI로 이제 그 지정을 합니다. 그래서 전체 영상 화면이 있으면은 이 중에서 일부만 이렇게 다시 ROI를 지정하는데, 지금은 이제 절반만 지정하게 되어 있을 겁니다. 여기 보면은 렉트 ROI가 0,y_half 그리고 width 곱하기 y_half, 여기 y_half라고 하는 거가 뭔지 보시면은 y_half는 width의 반이에요. xhalf는 height의 반이고 xhalf는 width의 반이고, 이렇게 전체 영상 크기 320 곱하기 240에 높이는 절반이고, 예, 폭은 지금 그대로인 그런 ROI를 지정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미지 프로세스가 여기 예, 여기 있군요. 예, 여기서 지금 여기 설명하고 있죠. 예, 그래서 여기가 하이트고요.
요까지가 요게 위스 이게 320이고요. 이게 이제 240됩니다. 그리고 요 부분이 요게 이제 ROI가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여기 코드가 이제 실행이 됐고요. 그 다음 요 ROI 부분을 다시 지금 그레이 프레임이라는 걸로 바꾸는데요. 예. 요거 요 그레이 프레임을 다시 그레이 프레임으로 요 ROI 영상은 프레임에서 받아오죠. 프레임은 컬러입니다. 요 컬러 요 프레임에서 잘라 가지고 이제 ROI라고 했고 요 ROI의 일부를 그레이 프레임이라고 했으니까 예, 이 부분은 잘못됐네요. 이 부분은 빼야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의미가 없어요. 코멘트 아웃. 왜냐면 그레이 프레임 했지만 여기서 다시 그레이 프레임을 오버라이팅 해버리거든요. 예. 그래서 여기 그레이 프레임은 필요가 없고 여기서부터 이제 시작이 되네요. 전체 영상 중에 ROI 부분만 그레이 스케일로 지금 바꾸는 걸로 그렇게 일단 생각하십시오. 그리고 이 그레이 프레임에 대해서 이제 노이즈 제거를 합니다. 가우시안 블러를 써가지고 노이즈 제거를 하고요. 그 다음에 다시 요거를 ROI 그레이 채널 3라고 하는 걸로 다시 또 컨버전해요. 요 컨버전은 컬러 그레이 투 비주얼, 다시 말해서 요거 이제 그레이 프레임을 하면 싱글 채널이잖아요. 요건 3 채널이고 다시 3 채널로 만드는 겁니다. 그레이로 된 거를 요건 다시 3 채널로 만들어요. 요거는 어떻게 되냐면 일단은 이제 그 눈으로 보기에는 그레이스케일 이미지인데 채널이 3개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일부를 컬러를 입힐 수가 있는 거죠. 예. BGR 채널을 가지기는 하는데 일단 원래가 그레이 스케일 이미지를 가지고 BGR을 만들었기 때문에 이 채널 값이 전부 다 똑같은 값을 처음에는 가질 거예요. 그러니까 눈으로 보기에는 그레이 스케일 영상으로 보이고 그렇지만 내부 자료 구조는 컬러 값으로 변환될 수 있는 준비는 되는 거죠.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요것도 있고 요것도 있고 두 개가 다 컬러 버전, 그레이스케일 버전 두 개가 딱 준비된 상황이에요. 자, 요 그레이 프레임은 이제 그레이스케일 이미지인데 그레이 프레임에서 이제 엣지를 추출합니다. 캐니 함수를 돌려가지고 여기서 엣지 추출을 하는 거예요. 엣지 프레임이라고 하는 거를 저장을 합니다. 엣지 추출하고 스레시홀드는 뭐 70 하고 150 하고 두 개의 스레시홀드를 줬네요. 네. 그리고 커널 사이즈는 3x3. 그 다음 여기서 허프라인 P를 해가지고 엣지 프레임에서 라인을 추출합니다. 그 로우하고 세타의 레졸루션은 각각 1하고 1도로 했고요. 그 다음에 여기 30이 이제 그 스레시홀드고 보팅 스레시홀드고 요거는 미니멈 라인 랭스, 요거는 맥시멈 라인 갭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show line이라는 함수를 호출하는데 이 show line이라는 함수는 여기 허프라인 P에서 찾아낸 라인들을 화면에 그려주는 함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허프라인즈 P를 실행시켜서 찾아낸 라인들을 라인즈 셋이라고 하는 여기 벡터를 보면 라인즈 셋은 벡터 4i를 어레이로 가진 거죠. 벡터 오브 벡터 4i, 벡터 4i 이렇게 되는 그러니까 좀 숫자 정수 4개를 하나의 원소로 해서 그것들이 이제 어레이로 존재할 수 있도록 된 그 오브젝트가 라인즈 셋인데 이 라인즈 셋 안에 있는 그 값들을 가지고 이제 선을 그리는 거죠. 그게 show lines입니다. 근데 어디다가 그리냐면은 ROI 그레이 채널 3에다가 그리게 되겠습니다. 요걸 캔버스로 해가지고 칼라로 이제 색깔을 입히는 거죠. 그래서 아까 여기에 그 ROI 그레이 채널 3를 준비했는데 이걸 가지고 이제 허프 라인을 추출해서 여기 라인즈 셋을 여기서 추출을 하고요. 그 그려진 라인을
여기다가 이제 그리는 거죠. 그려서 그냥 이거는 보여주는 용도지 다른 계산으로는 사용되지 않습니다. 일단 그려서 시각적으로 보여주고요. 그래서 잘 찾았는지 그냥 디버깅 목적으로 보시면 되고, 그래서 카메라 쇼 뭐 이 옵션이 꺼져 있으면 얘는 실행이 안 됩니다. 단순히 정보를 주는 용도이기 때문에. 그래서 매크로 선언해서 카메라 쇼 뭐를 여기를 코멘트 아웃 해버리면은 아까 그 함수는 호출이 안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거는 여기서부터는 스플리트 레프트 라이트. 자, 여기에 찾아낸 차선들 라인즈 셋에 있는 것을 왼쪽 차선과 오른쪽 차선으로 분리를 하는 작업을 합니다. 레프트 라인즈하고 라이트 라인즈로 두 세트로 나눠요. 나누면서 동시에 뭘 하냐면은 이게 차선 후보로 될 만한 것들만 남기게 됩니다. 그러니까 각도가 너무 이렇게 많이 누워 있거나 아니면 길이가 너무 짧거나 이런 것들은 후보에서 제외를 하고요. 그 외의 선들을 왼쪽과 오른쪽으로 이제 구분해서 따로따로 저장하게 됩니다. 자, 이래서 이제 잘 나눠졌는지를 또 여기 보면 쇼 라인즈에서 다시 한번 또 이렇게 그리죠. ROI에다가 이건 그립니다. ROI는 ROI 그레이 채널 3랑 또 다른 자료 구조죠. 여기에 처음에 그 정해놓은 데가 여기 이제 ROI입니다. 여기다가 이제 그리게 되죠. 왼쪽 오른쪽 따로따로 선을 구분해서 그리는 건요. 여기에 이제 그 처음에 쇼 라인즈는 찾아낸 선들은 몽땅 다 그리는 겁니다. 여기서는 모든 선들을 다 그려요. 그러니까 차선 후보가 아닌 것들까지 다 그리게 되는데 여기서는 차선 후보만 그리죠. 왼쪽은 색깔이 스카이, 오른쪽은 색깔이 핑크로 이렇게 해서 그리게 됩니다. 스카이와 핑크도 보면은 정의가 돼 있어요. 위로 올라가 보시면은 스카이하고 핑크가 각각 이렇게 BGR 값이 정해져 있는 걸 볼 수가 있죠. 상수로 정해져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렇게 해서 이제 차선 후보들을 찾아내는 것까지 스플리트 레프트 라이트로 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각각 왼쪽에 대해서 오른쪽에 대해서 선들을 찾아낸 거죠. find lines라고 하는 함수를 불러가지고 왼쪽 차선, 오른쪽 차선 이제 분리된 거를 인자로 줘서 요거를 이제 얻어내는 거예요. 여기 이제 리턴 값입니다. 레인 센터, 그 다음에 VPT, 레프트 X, 라이트 X. 요 네 개가 이제 리턴 값으로 받아오게 돼요. 이걸 가지고 파라미터 계산을 하게 되는데, 여기서 이제 VPT는 베니싱 포인트라는 뜻이고요. 소실점. 저게 어떻게 되냐면 만약에 이제 차선이 있으면은 차선이 이렇게 있으면은 이 두 차선을 계속 연장하면은 어디선가 이 두 직선이 이제 만나는 점이 있겠죠? 요걸 소실점이라고 합니다. 영어로는 베니싱 포인트. 이걸 찾아서 이제 리턴을 하게 돼요. 그 다음에 레인 센터라고 하는 것은 이 차선의 가운데점, 이 차선 두 개의 이어주는 이 가운데점인데 그거를 두 포인트에서 아마 값을 얻어낼 거예요. 여기 레인 센터가 보니까 플로팅 포인트 어레이로 돼 있죠. 예. 원소 개수 두 개까지 저장할 수 있는 어레이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레인 센터 첫 번째 원소하고 두 번째 원소의 각기 다른 y축 좌표에 대한 여기 이제 이쪽이 이제 y축이잖아요. 이 y축의 특정 좌표를 특정 수평선을 쫙 그었을 때 그거와 만나는 차선, 왼쪽 차선, 오른쪽 차선이 교차점이 있을 거고 그 교차점의 가운데 지점 그거를 이제 레인 센터라는 어레이에 담아서 주게 돼요. 또 밑에 하나 해가지고 요 좌표는 여기를 이제 뭐 예를 들어서 100 여기 좌표를 200 이렇게 하면은 요 특정 좌표를 우리가 위에 이제 매크로로 주게 돼 있습니다. 보면은 y 포인트라고 하는 변수가 있어요. 상수가 있어요. 요 y 포인트 어레이에 여기 상수가 들어가 있는데 요것이 이제 그 우리가 체크하려는 두 개의 y 좌표 포인트가 됩니다. 저거를 바꾸면은 컨트롤
포인트가 이제 바뀌게 되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해가지고 find lines 에서 나온 리턴 값을 이해하셨고요. 이 두 개가. 그 다음에 이 left x, right x는 뭐냐면 그림 그릴 때 필요한 건데, 자, 여기 화면상에 사선이 있는데 요렇게 이제 그림 그릴 거 아니에요? 그러면 여기가 이제 ROI고요. 요 위에는 이제 안 보여주고 밑에만 그린다고. 요렇게 그릴 때 교점이 있겠죠. 교점. 예. 요 어디서 만나느냐? 그 교차점을 얘기합니다. X 좌표. 여기 X 좌표, 여기 X 좌표. 아마 이럴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 이제 레이셔라고 하는 거는 보면은, 자, 여기에 VPX 하고 right X하고 빼는데, 베니싱 포인트 여기 있죠. 요 차선 두 개가 만나는 점. 그리고 여기 right X라고 하는 거는 요 좌표, X 좌표. 그래서 오른쪽에 거는 X 좌표가 이쪽으로 와서 X 좌표가 커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오른쪽은 right X가 VPTX보다 이제 클 거예요. 그래서 right X에서 VPX를 뺀다는 거는 요 거리를 말하는 거예요. 요 거리. 그 다음에 VPX에서 left X를 뺀다는 거는 또 요 거리를 말하겠죠. 그래서 요 거리를 A라고 하고 요 거리를 B라고 했을 때 A하고 B하고의 비율을 말하는 겁니다. 요 A하고 B하고 비율이 1대1이면은 요 1이 되겠죠. 그러면은 이제 차가 똑바로 가고 있다는 거고, 만약에 A가 더 크다 하면 이 비율이 1보다 커지겠죠. 그럼 이제 오른쪽으로 차선이 이제 꺾여져 있다는 뜻이 되겠죠. 그래서 지금 이 레이셔를 가지고 레이셔가 1.1보다 크면 또 0.9보다 작으면 요거는 1.1보다 크면은 1.0이 아니라 1.1을 기준으로 한 거는 0.1 정도는 그냥 오차로 봐주겠다는 거죠. 예. 오차 범위를 0.1로 생각해서 1.1, 0.9를 한 거고요. 만약에 이제 1.1보다 크다 그러면은 A가 크다는 말이고 그거를 화면에 이렇게 화살표로 그려서 보여주려고 합니다. 그래서 arrow line이라는 함수를 부르는데 이것은 화살표를 그려주는 함수예요. 여기 프레임에다가 원 프레임 첫 입력으로 들어온 이 이미지 여기에 전체에다가 이제 그려주는데 좌표가 xhef.yhef xf는 x 좌표 가운데 x 좌표고요. 여기가 이제 xhef겠죠. 그 다음에 yhef도 한가운데 점이고 요 점을 말하는 겁니다. xf, yhef. 그리고 또 하나 점은 y축은 yhef인데 x축은 xhef 마이너스 레이셔 곱하기 10. 자, 여기 요 x 좌표가 여기서 레이셔, 이 레이셔가 지금 1보다 큰 거죠. 그러니까 1보다 큰 값에다가 10을 곱하니까 어떤 양의 정수가 되겠죠. 그 양의 정수를 빼면 한 요쯤 된다고 합시다. 그럼 여기서 요까지 이렇게 화살표를 이제 그려줘라는 얘기예요. 예. 요렇게 이제 화살표가 하나 그려지겠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그렇지 않고 이제 레이셔가 0.9보다 작으면 0.9보다 작다는 거는 이제 B가 0.9보다 작다는 거는 이렇게 된다는 얘기니까 B가 크다는 얘기죠. 그때는 이제 이쪽으로 그림을 그려라는 얘기 되겠습니다. 그래서 XF 플러스 1 플러스 레이시오 곱하기 10 해서 B가 클 때는 아래쪽 left X가 이제 요쪽이잖아요. 요거보다 이제 B가 A보다 클 때, 즉 베니싱 포인트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차선이 기울어져 있다는 얘기겠죠. 이렇게 이렇게 하면 이제 비율이 크다. 그럼 이제 오른쪽으로 기울어졌으니까 이렇게 그리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거 둘 다 아니다. 말은 두 개 거의 같다는 얘기죠. A하고 B하고의 비율이 거의 같으면은 그냥 원을 하나 그려줍니다. 한가운데. 네. 그래서 베니싱 포인트 자리에다가 그려줘요. 그래서 요거는 베니싱 포인트에 비해서 지금 오른쪽으로 기울어졌나 왼쪽으로 기울어졌나 하는 거를 보여주는 그런 이제 그림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이제 요거는 뭐냐면은
요것도 이제 그림을 그려주는 건데요. 요거는 레인 센터하고의 한가운데 점하고의 비율입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베니싱 포인트를 기준으로 해서 왼쪽으로 치우쳤나 오른쪽으로 치우쳤나 보는 거고요. 요 밑에 부분은 그냥 화면의 가운데점. 그 인식된 그 레인의 센터랑은 관계없이 그냥 화면의 한가운데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그림을 그리는 거예요. 자, 여기서 잠깐 이걸 지우고요. 자, 지금 여기 부분들을 보면은 레인 센터라고 하는 거는 아까 설명드린 바와 같이 그냥 화면의 한가운데를 의미합니다. 여기가 이제 레인 센터의 XF랑 똑같은 거예요. 레인 센터가 아니고 화면의 한가운데. 화면의 한가운데점. XF가 한가운데죠. XF. 레인 센터는 인식된 차선의 가운데점이니까 예를 들어서 차선이 이렇게 인식이 됐다. 이렇게 이제 차선이 인식됐다 그러면은 여기가 그 레인 센터가 됩니다. 줄을 꺼서. 그리고 또 하나의 레인 센터는 뭐 여기 있고 뭐 이런 식이 되겠죠. 이 레인 센터가 여기 가운데에서 얼마나 멀리 떨어졌냐 화면의 가운데서 그걸 계산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디퍼라고 하는 건 요게 이제 디퍼고요. 요게 디퍼 0, 디퍼 1 이렇게 될 겁니다. 위에가 디퍼 0면 아래가 디퍼 1이고요. 그래서 그 좌표를 이제 어떻게 찍어주나 보시면 자, 원을 그리는데요. ROI에다 그리네요. 이거는. 예. 자, 첫 번째 포인트는 xf.y 포인트 i. 자, y 포인트라고 하는 게 아까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가 차선하고 그 수평선을 그었을 때 만나게 되는 점을 구하기 위한 y 좌표라고 했죠. y 포인트 0는 20. 일단 y 포인트 1은 y half 마이너스 20 이렇게 되니까 이게 어떤 거냐면은 여기 ROI가 있잖아요. 그래서 ROI 안에서 좌표가 다시 계산됩니다. 여기서 여기 20만큼 떨어진 지점에서 여기 첫 번째 y half가 있고 y 포인트가 있고요. 그 다음에 요 맨 바닥 여기서 여기까지 높이가 이제 y half일 거예요. y half 마이너스 20이죠. 두 번째가. 그러니까 밑에 바닥에서 20만큼 떨어진 지점. 여기가 이제 두 번째 y 포인트입니다. 여기가 1, 여기가 0 이렇게 되겠죠. y 포인트 0, y 포인트 1의 위치가 이렇게 지금 잡혀 있고요. 이 상황에서 지금 첫 번째 서클은 중심점의 좌표가 xf, y half i. 그러니까 자 x half는 한가운데점, y half는 여기니까 이 화면 가운데점에 여기 좌표를 말하겠죠. 자, 여기가 화면 가운데 선이고요. 여기에 요 점이 이제 첫 번째 그리는 서클입니다. 그다음 두 번째 서클은 레인 센터 i, y 포인트 i인데 i가 0일 때는 여기 첫 번째 위에 있는 그 레인 센터가 되겠죠. 여기를 이제 그려주는 거예요. 요 지점을. 그다음에 그리고 풋 텍스트 해가지고 이제 여기 문자를 이제 표시해줘요. 두 개의 차이 값이 얼마인지. 예. 그래서 레인 센터 i 마이너스 xf. 요 값, 요 x 좌표. 뭐 예를 들면은 xf가 160이라고 할 것 같으면은 그리고 레인 센터가 뭐 매서 120이고 그러면 그거를 이제 여기 써주겠다는 거예요. 레인 센터 120 마이너스 뭐 160은 얼마 이런 식으로 여기에다가 써주게 됩니다. 네. 여기 이제 퍼센트 첫 번째 퍼센트 D는 레인 센터 I고 두 번째 퍼센트 D는
XF고 세 번째 퍼센티지는 이제 디퍼인데 디퍼는 여기 이제 레인 센터 마이너스 XF 미리 계산해 놓은 거 있죠? 그 값을 스트링으로 만들어 가지고 여기 이제 화면에 출력해 주게 됩니다. 같은 위치에 XF 마이너스 100, YF 마이너스 나누기 2 플러스 I 근데 I가 0이면은 이 부분은 없고 Y 전체 ROI의 절반 위치에다가 이제 그려주게 글씨를 써주게 되겠죠. 요 가운데 어디가 써주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루프가 한 바퀴 돌아가지고 i가 1이 되면은 이번에는 이제 렌센터 1하고 xf하고 차이점을 구해가지고 똑같은 식으로 이제 그림을 그려주고 여기다가 원을 그리고 여기도 원을 그리고 여기도 원을 그리고 요거는 이제 가운데 화면 한가운데에 대한 원을 그리겠고 그 다음에 이제 레인 센터에 대한 원을 그리겠고 그 다음에 여기 좌표 값하고 그 좌표 값의 x 좌표 값의 차이 값을 또 푸텍스트로 화면에다가 적어주겠죠. 색깔은 여기 보시면은 각각 여기 250, 250, 250에서 이제 밝은 흰색 거의 밝은 흰색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 이제 그 레인 센터 좌표는 BGR이니까 빨간색으로 표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써지는 글씨는 노란색으로 옐로우로 노란색 글씨로 화면에 적히겠습니다. 자, 그리고 루프를 두 번 돌 거예요. 로우가 0이고 하이가 1이니까. 그리고 이 서클은 뭐냐면 베니싱 포인트를 이제 그려주는 겁니다. 베니싱 포인트를 약간 푸른 색깔로 BGR 해서 예. R은 좀 적고 B가 블루가 크니까 이제 파란색 계통의 색을 지금 요게 이제 반지름인데 반지름이 아까보다 약간 큰 그런 원을 하나 그려주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 그림을 그린 ROI하고 그 다음에 엣지 프레임 엣지 잘 찾은 거 그 다음에 프레임 그 다음에 ROI 그레이 채널 3 요것들을 요 네 가지를 화면에다가 이제 보여주고 다음번 이제 프레임을 다시 또 캡처를 하겠죠. for loop에 다음번 아이터레이션에 들어가겠습니다. 여기에 여기가 아니고 여기는 이제 한 프레임만 처리하는 거죠. 이미지 프로세스는. 그래서 리턴을 요거 레이셔를 리턴하게 되네요. 지금 요 레이셔는 베니싱 포인트를 기준으로 한 비율이 되겠습니다. 자, 요거는 여러분들이 이제 실험을 해보시고 어떤 값을 리턴하는 게 컨트롤에 도움이 되겠다 하는 거는 여러분들이 판단하셔야 됩니다. 이거는 그냥 편의상 우리가 알 수 있는 값들 여러 개 중에 하나를 지금 여기다가 그냥 적어 놓은 겁니다. 꼭 이것이 정답이다라고 생각하실 필요는 없어요. 자, 여기서 이제 이거를 좀 정리를 할 필요가 있겠어요. 자, 요게 이제 입력된 화면이라고 하고요. 이 화면에서 이제 차선이 이렇게 있다고 하겠습니다. 여기 지금 영상이 나타난 화면이. 자, 그리고 이제 가운데 선은 화면의 센터는 따로 있을 거예요. 이렇게. 화면에, 이게 화면의 그냥 센터라고 하겠습니다. 조금 있던데, 여기가 이제 XF가 되겠고요. 이제 ROI는 화면의 2분의 1 높이가 요게 이제 ROI가 됩니다. 그리고 요 부분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주로 영상 처리를 해서 차선을 찾아내는데 우리가 찾아내야 되는 정보가 여러 가지 우리가 찾을 수 있는 정보가 찾아내야 된다기보다 이렇게 연장해 가지고 두 개의 직선이 만나는 점이 있습니다. 여기가 이제 베니싱 포인트예요. 베니싱 포인트. 그리고 여기가 이제 화면의 가운데 점이고요. 베니싱 포인트를 중심으로 해서 이게 얼마나 기울었나 이런 거 판단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리고 차선의 가운데를 보기 위해서 이렇게 임의로 선을 두 개 꺼 가지고 여기서 차선에 이게 차선하고 교점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 교점들의 X 방향에서의 가운데 지점을 찾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데 여기를 예를 들어서
찾는 거죠. 여기가 어떤 데냐, 여기랑 여기랑 1대1이 되는 점이다. 요거를 우리가 레인 센터다 이렇게 불렀어요. 두 개니까 이제 어레이 값이 되죠. x값, x 좌표가 됩니다. 그리고 요거는 이제 vpt.x, vpt.y 이렇게 베니싱 포인트는 두 개가 되겠고요. 그리고 화면의 가운데는 뭐 x 해프, 예, x 좌표는 무조건 x 해프고, 여기 요 지점 같은 경우는 이제 y 포인트 제로, 여기는 y 포인트 1 좌표를 이렇게 하면은 콤마 y 포인트 i 이렇게 쓸게요. 예. 이런 식으로 이제 요 두 개 좌표는 지정이 됩니다. 그래서 자동차를 제어할 때 여기 x 센터하고의 여기 화면의 가운데하고 요 차이값, 요게 지금 디퍼 0, 여기가 디퍼 1으로 지금 계산이 됐어요. 요거를 갖고 할 건지, 아니면 요 베니싱 포인트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예, 얘가 이제 여기 만나는 점 하고의 요 비율, 요거를 가지고 레이셔를 구해가지고 그 자동차를 제어할 건지, 이런 거는 여러분들이 좀 심사숙고하셔가지고 결정해야 될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조금 더 내부로 들어가서 하나를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find lines, 또 split lines, 요 부분, split left lines, 요거를 잠깐 살펴보겠어요. split left right 보면은, 자, split left right 보시겠습니다. 자, 입력으로 받아들이는 거는 lines예요. 요거는 그 허프 라인즈 p 함수의 리턴 값입니다. 그래서 허프 라인즈 p에서 계산된 그 결과를 가지고 이제 선을 왼쪽 오른쪽 나누는 건데요. 여기 라인즈 안에 들어있는 각각의 라인 정보들을 일단 끄집어냅니다. x1, y1, 그 다음에 x2, y2라는 4개의 정수값으로 일단 끄집어내고요. 그래서 이걸로 이제 점 2개가 하나의 선분을 의미하는데, 이걸 가지고 이제 기울기를 찾아내는 거예요. 자, 기울기를 계산하는 거는 델타 x분의 델타 y죠. 그래서 그 슬로프 계산을 하는데, 만약에 x1하고 x2하고 똑같으면은 수직선은 기울기가 무한대죠. 이런 거는 이제 뒤에 가서 계산이 안 되니까 요 케이스만 따로 이제 다루고요. 이렇게. 그렇지 않으면은 x1과 x2가 다르면은 이제 보통 때의 그 슬로프 계산을 합니다. 델타 x분의 델타 y를 계산해 가지고 기울기 값을 구합니다. 델타 x분의 델타 y 탄젠트 값이죠, 이게. 그래서 이제 요 탄젠트 값의 절대값, 요게 음수가 될 수도 있고 양수가 될 수도 있으니까요. 예, 기울기의 방향에 따라서 음수 양수가 다를 수 있으니까 절대값을 가지고 슬로프의 스레시홀드와 비교를 합니다. 그래서 이 스레시홀드보다 큰 것만 우리가 집어넣는 거예요. 자, 스레시홀드가 얼마인지 한번 볼까요? 일단 스레시홀드가 0.5네요. 0.5. 예, 델타 x분의 델타 y가 0.5라는 것은 각도로 말하자면 45도 되겠죠. 델타 x분의 델타 y, 요런 직선이 있을 때 이게 45도보다 더 경사가 급한 것만 차선으로 보겠단 말이에요. 이걸 기준으로 해가지고 요렇게 급한 것만, 이것만 차선이고 45도보다 경사도가 낮은 거는 차선이 아니다, 이렇게 보는 거죠. 오른쪽 왼쪽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일단 슬로프를 구해서 그 슬로프가 45도보다 낮은 경우는 빼고 45도보다 급한 것만 지금 슬롭스라는 데다가 새로 집어넣고, 이때 뉴 라인즈에 집어넣고 이때 계산된 그 탄젠트 값을 슬롭스에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이 루프를 돌면서 결국은 차선 후보들만 이제 모아지는 거예요. 그 뉴 라인즈에 전부 차선 후보들이 이제 다 들어가 있게 되겠습니다. 뉴 라인즈 벡터를 이제 또 한 번씩 하나씩 뒤지면서
라인 정보하고 이제 기울기 앞에서 계산된 기울기를 다시 뽑아내죠. 그래서 x1, y1, x2, y2를 차선 후보들의 좌표를 받아내 가지고 자 이제 두 가지 경우 나눕니다. 오른쪽에 차선이 있을 경우 오른쪽 차선일 경우와 왼쪽 차선일 경우로 나누게 됩니다. 그럼 판단 기준이 뭐냐 하면은 자 두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여기 오른쪽 차선인 경우에는 이제 이런 식의 경사도를 가지고 있을 거예요. 이렇게 기울었을 거예요. 그러면은 x2 자 이 경우도 두 가지인데 x2, y2가 여기 x1, y1이 이렇게 있는 경우가 있고 또 똑같이 기울었지만 x1과 y1이 서로 이렇게 바뀌어 있을 수도 있죠. x1과 x2가 예. 자 이런 경우 두 가지 다인데 지금 자 x2 마이너스 x1 y2 마이너스 y1을 계산해 보면은 오른쪽으로 기울었을 경우에는요. 자, 이 경우를 먼저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x1 x2가 작잖아, x1보다요. 그러니까 아래쪽 분모는 음수가 되겠죠. 분자는 어때요? 자, 이 화면에서는 여기가 원점이에요. 이쪽으로 갈수록 y가 증가하고요. 그러니까 y1이 큰 값입니다. 둘 다 분자 분모가 다 음수니까 음수분의 음수는 양수가 됩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요 경우를 보면은 여기는 x1과 x2의 자리가 바뀌었는데요. 바뀌었으니까 이제 x2 마이너스 x1을 하면은 이건 양수가 되죠. 그 다음에 y2 마이너스 y1을 하면은 y2가 크니까 또 양수가 되죠. 양수분의 양수니까 이것도 양수예요. 그러니까 슬로프가 결국은 양수가 된다 이 말입니다. 오른쪽으로 기울어진 그러니까 오른쪽에 있는 차선의 후보들은 이런 방향일 테니까 이런 방향이라면은 슬로프가 양수가 된다 이거죠. 그래서 첫 번째 조건이 슬로프가 양수여야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조건은 x1하고 x2 좌표가 다 오른쪽에 있어야 된다는 거죠. 화면에서 여기는 왼쪽, 오른쪽 이렇게 나눠진다면 오른쪽에 있는 차선은 요거 두 개의 x 좌표가 전부 화면의 가운데보다 오른쪽에 있는 것만 오른쪽 차선으로 인식하겠다 이 말입니다. 인정하겠다.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y 좌표 그 left인 경우에 이것도 이제 두 가지 케이스로 똑같이 나눠줄 수 있겠죠. 이렇게 이제 이게 오른쪽으로 기울어진 건데 x1, x2, x1, x1, y1 이렇게 될 수가 있고 또 반대로 x1, y1, x2, y2 이럴 수가 있겠죠. 이 두 가지 경우에 다 해서 계산을 해보면은 아까처럼 자 x2가 여기 위에 있죠. x2 마이너스 x1 요거는 양수가 됩니다. 요거는 양수. y2 마이너스 y1은 음수가 돼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음수입니다. 그 다음에 요 케이스는 x2 마이너스 x1이 음수가 되죠. 음수. 네. 아까는 여기서는 양수였고요. 그 다음에 y2 마이너스 y1은 양수가 됩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는 음수예요. 따라서 어떤 경우든지 이 경우든지 이 방향으로 기울어진 차선의 선분에 대해서는 슬로프가 음수가 된다 이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슬로프가 음수이고 그 다음에 x1 좌표와 x2 좌표가 다 왼쪽에 있어야 되는데 x 해프보다 작아야 된다. 그래야만 레프트 라인으로 인식하겠다, 인정하겠다 이 말입니다. 네, 이렇게 해가지고 그 기울기하고 그 다음에 그 선분을 이루는 x 좌표가 왼쪽에 있느냐 오른쪽에 있느냐 라는 걸 가지고 왼쪽 차선과 오른쪽 차선으로 구분하는 함수 스플리트 레프트 라이트입니다. 요 함수의 실행 결과는 right lines와 left lines라는 벡터 어레이에 여기에 이제 저장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find lines 함수를 이제 끝으로 설명드리겠는데요. 자, 이거는 앞에서 이제 찾아진 왼쪽 차선, 오른쪽 차선 다 찾은 걸 가지고 각각에 대해서 이제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는
함수가 되겠습니다. 파라미터를 구하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find param이라는 함수를 불러가지고 파라미터를 구해요. 각각의 성분에 대해서 다 파라미터를 구하는데 여기서 구하고자 하는 파라미터는 m하고 b입니다. 예. 요 m하고 b에 뭐가 들었냐면은 기울기와 y 절편이 들어있어요. 식이 어떻게 되냐면요. 우리가 이제 직선의 방정식을 이렇게 이제 가정을 하고요. 수직선, 이런 수직선에 대해서만 빼면 다 나타낼 수 있죠. 이 식은. 그래서 어차피 이런 거는 차선이 아니니까 이런 걸 될 리는 없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식을 가정으로 했을 때 여기에 m하고 b를 이 성분에 대해서 어떤 각각의 성분에 대해서 다 찾아내는 것이 find params라고 하는 함수입니다. 그래서 이 함수를 호출하고 나면은 이제 요거 m하고 b 값을 우리가 알게 되는데, 만약에 이제 하나도 안 찾아지면은 선이 없을 수 있죠. 그러면은 이제 여기 draw left라고 하는 함수, 이 변수가 false가 돼서 if 문이 false로 해서 no left line 요거를 출력하고 나가고요. 그렇지 않고 하나라도 성분이 왼쪽 left line에 있으면은 이제 이게 true가 돼가지고 요 if 문 내부가 실행이 되겠습니다. 실행이 될 때 보면은 이제 left x0, left x 120 두 개가 이제 실행이 되는, 두 개가 값을 받는데 이게 뭐냐면은 y 값을 기준으로 한 x 값이에요. 자, 하나는 지금 어떻게 되냐면 지금 ROI가 이렇게 생겼는데 이 ROI에서 전체 그 프레임에서 절반이 ROI죠. 여기서 다시 ROI의 상대 좌표가 여기가 0,0이에요. 여기가 y 값이 0이고 여기가 y 값이 y half 이렇게 돼요. 차선이 이렇게 지나가고 이렇게 지나가면은 교점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이 교점 좌표를 지금 교점의 x 좌표를 찾아내려는 거예요. 여기가 x0, 여기가 x120입니다. 왼쪽에도 있고 오른쪽에도 있으니까 여기가 left x0, left x120, 이쪽이 이쪽은 right죠. right x0, 여기가 right x120이에요. 자, 그걸 찾는 방법은 이거 가지고 그냥 찾는 거죠. 여기다 좌표에다가 y 값은 우리가 정해놨어요. 한쪽은 0이고 한쪽은 y half입니다. 여기가 0이고 여기가 y half. 그래서 요걸 가지고 식을 변형하면 y-b 나누기 m이 x 값이니까, 자, 여기서는 첫 번째는 이제 y에다 제로를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b 나누기 m이죠. 그냥 여기 x 값은, 그리고 여기 x 값은 y의 y half가 돼. y half 마이너스 b 나누기 m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x 120을 찾아내죠. 자, 여기 식이 그겁니다. left x0, left x 120. 그렇게 해서 x 좌표 찾아내고 y 좌표는 이제 고정이 된 거니까요. 그렇게 해서 이제 찾고, 그 다음에 방금 찾아낸 그 left m 또 left m이죠. left m하고 left b 그거를 여기다가 이제 일단 기억을 시켜 놓습니다. 그리고 이제 화면에다가 여기 방금 계산된 x0하고 x120을 가지고 선을 그어서 보여줘요. 요 선을 실제로 화면에다가 이렇게 그려서 보여줍니다. 라인 함수를 이용해서 파란색으로 블루 컬러로 이제 그려서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제 오른쪽도 해야 되니까 오른쪽도 그 find line param 또 역시 right lines에 대해서 실행해서 오른쪽에 right x0와 right x120 찾아내고요. 여기서도 이제 방금 찾아낸 그 right 그 선분의 m과 b 값을 여기에다가 저장을 일단 해놓고 그림을 그리는데, 이번에는 이제 빨간색으로 그려주게 됩니다. 그래서 빨간색으로 요 오른쪽 차선의 그림을 레드 컬러로 그려주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y 포인트를 가지고 y 포인트 마이너스 레프트 m, y 포인트 마이너스 레프트 m 나누기 슬로프라고 하는 것은 또 뭡니까 이게? 아까 그렸던 거는 여기 ROI에서 만나는 거고, 이번에는 우리가 정해놓은 어떤 y 포인트, y 포인트가 두 개가 있죠. y 포인트 0, 1, 여기 이제 하나는 low라고 부르고요, 우리가 high라고 부릅니다. y 포인트 low와 y 포인트 high 하고의 교점을 구하는 거죠. 교점, x좌표 교점. 예. 왼쪽 차선에 대해서 오른쪽 차선에 대해서. 요거 교점 구하는 식도 똑같습니다. y 값은 정해졌고 x 값은 y-b 나누기 m, 요 식에다가 넣어서 이제 x를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y-b 나누기 m 하면 요게 이제 x 좌표가 되는 겁니다. 요거 구하고 요거 구해가지고 가운데점, 요거 구하고 요거 구해서 그 두 개 더해서 나누기 2하면 또 가운데점 나오겠죠. 그래서 레인 센터라고 하는 거를 그렇게 가운데점으로 left ptx, right ptx 더하기 나누기 2 하면은 이제 가운데점이 나오겠죠. 그리고 이제 베니싱 포인트는 요것도 수학적으로 그냥 간단하게 두 개의 선분이 있는데, 두 개의 직선이 있는데, 그 두 개의 직선이 만나는 교점이 베니싱 포인트니까요. 이게 vx, vy가 될 겁니다. 자, 요거 두 개 직선이 뭐 하나는 y는 m1x고 플러스 b1이고 하나는 y m2, x 플러스 b2면 이 두 개가 만나는 점의 좌표를 구하는 거니까요. 이 두 개를 빼면 y 값이 똑같은 경우잖아요. 그러니까 뭐 0이고 m1-m2 x가 똑같은 값이니까 x2고요. 그 다음에 b1-b2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의 이 베니싱 포인트의 x 좌표는 보면은 b1-b2를 m1-m2로 나누어 주면은 요게 이제 여기 x 좌표가 vx가 되는 겁니다. 그 vx를 구해가지고 여기다가 집어넣으면은 yx가 나오겠죠. 그렇게 해서 이제 베니싱 포인트 좌표를 구하게 되겠습니다. 예. find line 파람은 그냥 아주 상식적이에요. 이것도요. 보시면은 자, 왼쪽의 차선들이 여기 다 들어 있습니다. 이것들을 왼쪽 차선, 자, 일단은 왼쪽 차선, 오른쪽 차선 따로따로 이제 구하니까 일단 왼쪽 차선 기준으로 설명하면은 레프트 라인즈에 선분들이 막 들어 있는데 그 선분들의 모든 그 평균을 구하는 거예요. 예. 평균을 구하기 위해서 x 좌표는 x 좌표끼리, y 좌표는 y 좌표끼리 다 더합니다. 더해서 그 개수만큼 나눠줘요. 그러면 이제 평균이 나오죠. 슬로프도 평균을 하고요. 델타 x분의 각 선분들의 왼쪽의 선분들의 자, 여기에 자, 왼쪽 선분이 막 여러 개가 있다. 이것도 있고 이것도 있고 뭐 이런 것도 있고 있으면은 여기 좌표들이 있겠죠. 끝점이니까 여기에 x1, y1, x2, y2, x3, y3 있고 이쪽에는 x1 프라임, y1 프라임, x2 프라임, y2 프라임. 요 끝은 x3 프라임, y3 프라임. 이렇게 있을 때 x1, x2, x3 다 더해가지고 3으로 나눠버리고, 예, 요거를 뭐 mx1, 그 다음에 또 y1, y2, y3 다 더해가지고 3으로 나눠서 my2, y1, 또 mx1 프라임에서 x1 프라임, x2 프라임, x3 프라임 해서 3으로 나누고 mx2 프라임에서 또 y2 프라임 y1 mi 프라임 mi y1 프라임 y2 프라임 y3 프라임 이렇게 해서 mx1은 좀 지우고요. mx, mi, mx 프라임, mi 프라임 4개를 평균에서 구하는 거예요.
요 각각의 슬로프도 M1, M2, M3 쓰면은 슬로프도 평균해가지고 M1 더하기 M2 더하기 M3 세수를 하면 이런 식으로 평균되는 어떤 그 선분의 식을 구해서 그거를 이제 리턴해 주는 겁니다. 그런 게 이제 find line 파람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이 부분도 과연 모든 걸 다 평균하는 게 최선이냐 하는 것도 고민할 지점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면은 메인 함수로 다시 돌아가서 생각을 해보죠. 자, 일단 파일이 됐던 웹캠이 됐던 읽어드릴 영상 소스를 열고 그 다음에 이제 무한 루프를 돌면서 한 프레임 한 프레임에 대해서 처리를 하는데 이미지 프로세스라고 하는 거 한번 불러줘 가지고 어떤 값을 얻어내요. 네, 그 값이 이게 뭐가 돼야 될지는 일단 샘플러는 우리가 뭔가를 줬는데 그거를 여러분들이 사용할지 아니면 다른 걸 쓸지는 여러분들이 고민해서 연구해서 알아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미지 프로세스를 여러분들이 수정하면 되는 거예요. 수정하려면 이걸 수정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라즈베리 파이에다가 돌릴 때는 요 코멘트를 풀어주셔야 돼요. 풀어주면 이제 라즈베리 파이 버전으로 바뀌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은 ROS 매크로가 풀리게 되면은 여기 안에서도 이런 것들이 이제 다 if 대부분 안에 있던 이런 것들이 다 살아나죠. 예. 지금 ROS에 대한 그 include 파일이 없어가지고 지금 다 빨간색 줄이 끄여 있는데 그것들도 이제 추가를 해 주셔야 됩니다. 자, 일단은 요걸 코멘트를 막아놓고 한번 그러면 프로그램 돌려보겠습니다. 빌드를 하고요. 예. 자, 여기에 떴죠. 이렇게 ROI가 있고 엣지 추출을 하고 거기서 이제 ROI 그레이 채널 지금 제가 스페이스바 한번 눌러줄게요. 눌러주면 정지. 자, 일시 정지한 것을 보면은 여기서부터 이제 찾아낸 모든 선들을 일단 다 그려줘요. 그리고 요 그려진 선들 중에서 차선의 후보가 되는 것들만 여기다가 그린 겁니다. 차선의 후보에서 예를 들어 이런 가로선 이런 것들은 여기서 다 빠졌죠. 예. 기울기하고 좌표값 갖고 이제 필터링을 한번 해서 차선이라고 볼 수 없는 것들은 빼고 여기다 다시 그려줬어요. 그리고 여기서는 이제 왼쪽 차선, 오른쪽 차선 나누어진 거 가지고 평균을 구하고 평균 구한 걸 갖고 이제 대표 차선을 지금 ROI 영역에 한번 이렇게 그렸고요. 그 다음에 아까 푸텍스에서 노란색으로 쓴 거 기억나시죠? 여기에 요거는 레프트 센터고 요거 요거는 이제 라이트 센터가 됩니다. 레프트 그 X 좌표가 20인 경우에 레인 센터고요. 요거는 X 좌표가 밑에서 20 올라온 거에 그런 Y 좌표를 가진 거에 그 가로선하고 만나는 차선의 중점 레인 센터의 X 좌표입니다. 거기서 여기에 화면의 가운데 여기 160은 화면의 가운데 X점이에요. 그 화면의 가운데에서부터 이제 뺀 거가 되겠습니다. 여기 지금 하얀색 동그라미가 보이죠? 이 하얀색 동그라미가 화면의 가운데점이에요. 화면의 가운데점이고 이게 빨간색이 이 빨간색 동그라미 두 개가 레인 센터입니다. 여기서 여기까지가 120 밑에서 요만큼이 Y 좌표가 120 올라온 거 여기는 120 내려온 거 그 다음에 여기에 파란색 보이는 거 있죠. 파란색 반원 여기가 이제 베니싱 포인트 좌표가 됩니다. 이거를 전체 화면에서 보면 이렇게 보여요. 요거는 이제 ROI 부분만 그린 거고 여기 프레임 전체에서 보면 이렇게 그림이 보이겠습니다. 여기 조그만 화살표 보이죠? 요거는 지금 베니싱 포인트를 가지고 왼쪽으로 기울었나 오른쪽으로 기울었나 그거를 보는 거예요. 요 베니싱 포인트는 이제 여기 그 ROI의 X 좌표하고 베니싱 포인트의 X 좌표하고의 그 비율 왼쪽 차선하고의 비율 오른쪽 차선하고의 얼마나 떨어졌나 비율을 가지고 이 화살표를 그리고 있습니다. 자, 보면은 자, 이러면 제어를 지금 이 빨간색이 왼손보다
이쪽으로 차선이 이제 왼쪽으로 기울어져 핸들을 왼쪽으로 꺾어야 되는 상황인 거를 뭐가 제일 잘 말해주고 있죠? 정보가 지금 세 가지입니다. 이 화살표 정보, 빨간색, 위에 빨간색, 아래 빨간색. 이 세 가지 정보들 중에 어떤 것이 가장 지금 핸들 방향을 잘 말해주고 있나 하는 거를 여러 가지 샘플 비디오를 가지고 판단하시면 돼요. 자, 지금 베니싱 포인트로 보면은 요렇게 되고요. 레인 센터로 보면 이제 요쪽인데 자세히 보시면은 지금 위쪽하고 아래쪽이 다르게 판단하는 경우가 있어요. 여기 위쪽은 지금 왼쪽으로 치우쳤다고 하는데 아까 어떤 경우는 반대로 아래쪽은 오른쪽으로 치우쳤다라고 판단하는 경우가 있어요. 서로 반대로 판단하는 경우가 있죠. 그럴 때는 위에가 맞냐 아래가 맞냐 고민이 될 거고요. 그 다음 또 하나의 제3의 정보는 위하고 아래를 이어주는 선의 기울기를 갖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위에 빨간색, 아래 빨간색의 기울기도 힌트가 될 수가 있습니다. 요게 왼쪽으로 기울었으면 핸들을 왼쪽으로 꺾어야 된다는 뜻일 수 있는 거죠. 요 빨간색에서의 여기 흰색하고 빨간색과의 거리, 요 비율도 차선이 얼마나 급하게 기울었나 하는 거에 대한 힌트가 될 수도 있습니다. 지금 요거는 한 가지 영상에 대해서 실험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다양한 영상을 찍어 가지고 관찰을 해 보시면은 어떤 것이 이제 컨트롤에 제일 참고가 되는 정보인지 아실 수가 있어요. 저기 지금 반대로 판단하고 있죠. 여기는 그 중앙에 왼쪽 빨간색이 있고요. 그러니까 왼쪽으로 기울었나 볼 수 있는데 여기는 보니까 아래쪽은 보니까 또 오른쪽에 와 있어요. 빨간색이. 그래서 오른쪽으로 기울은 것처럼 밑에만 보면 그렇게 반대로 판단할 우려도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샘플로 드린 코드에 대한 설명과 실행에 대한 해석을 내려드렸습니다. 한 달 동안 여러분들이 머리 싸매고 좀 열심히 연구해서 아주 안정적인 차량 제어 방법을 찾아내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